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방혁신위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로 재난대책본부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국방부는 선제적 예방과 안전조치를 지시했고 병무청은 10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해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의 신체검사를 일시 중단합니다. 한미 공군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공군 19 전투비행단에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쌍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 조종사들은 청군과 홍군으로 팀을 나눠 훈련을 반복 수달하고 실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창설되는 드론 작전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방혁신위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기묘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는 실전 훈련으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달 9월 창설되는 드론 작전 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 운영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면서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조직으로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개최된 1차 회의도 주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분기마다 국방혁신위 회의를 주관하고 국방 현안을 직접 챙길 방침입니다. 국방부가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응해 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9일 오전 8시부로 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발령하고 각 군과 국직부대에 부대 운영의 탄력적 조정과 재난 취약 지역의 사전 안전 통제, 산사태 예상 지역 등에 위치한 부대의 사전 대피 등 선제적 예방과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난대책본부 1단계가 발령되면 전군 상황 전파 체계가 강화되고 24시간 비상대비 체제에 들어갑니다. 2단계에선 재난 피해 예상 지역 부대의 병력과 장비의 신속 대피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며 3단계에선 군 피해 복구와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 준비 등을 위한 필수 인원을 편성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에 따라 10일부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해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의 신체검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중단으로 검사를 받지 못한 대상들에 대해 가급적 희망하는 날짜로 검사 일자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10일 입영판정검사 예정자 가운데 오는 14일 입영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9일로 입영판정검사가 앞당겨졌습니다. 또 10일 예정돼 있던 육군 훈련소의 보충역 군사교육 소집은 11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예정이었던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이사는 11일 오후 2시까지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면 됩니다. 쌍매 훈련은 한미 공군이 1991년 우정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입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강력함을 잘 보여주는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공군 19 전투비행단.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활주로에 F-16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속도를 높이더니 활주로를 박차고 창공으로 날아오르고 뒤이어 다른 전투기들도 이륙합니다. 공군 19 전투비행단 162 전투비행대대와 미 공군 8 전투비행단 80대대는 지난 7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미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인 쌍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첫 훈련은 1991년 시작한 우정훈련이었지만 1997년부터는 지금의 쌍매 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양측 기지에 번갈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 8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4대와 조종사 5명을 비롯한 정비 무장요원 등 총 33명의 미군 장병들이 19 전투비행단에 전개해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양국 전투 조종사들은 훈련에 앞서 임무 수행 경험과 전술을 공유하는 연합 전술 토의와 각종 브리핑을 통해 연합 작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군 상호 간 최신 전술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난 70년 동안 더욱 강력해진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위협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세 차례의 쌍매 훈련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서는 아군인 청군과 가상 적군인 홍군으로 팀을 나눠 적의 공군이 침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 총 20여 소티를 함께 비행했습니다. 또 개인 편대 기동을 통해 적을 제압하는 공중 전투 기동 훈련, 아군에게 공격을 시도하는 적의 공중 전투력을 원거리에서 탐지 식별하고 요격 격추해 적을 무력화하는 방어 제공 훈련 등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70년 동안 더욱 강력해진 한미동맹만큼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의 구호입니다. 부대는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 적과 맞서 싸우다 미처 돌아오지 못한 선배 전우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유해 발굴 작전을 시작합니다. 안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이후 지난 73년의 세월 동안 이름 모를 산하에 잠들어 계시는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이제 살아가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8일 왕호대대 연병장에서 최장식 사단장 주관으로 유해발굴 개토식을 갖고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유해발굴 작전은 오늘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왕호대대 장병 100여 명이 5주에 걸쳐 진행합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 전쟁 초기의 내촌전투, 51년의 38선 진격작전과 임진강, 연평 진격전이 벌어졌던 격전지 국사봉 일대입니다. 특히 내촌 전투는 전쟁 발발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 새벽 641-2기로 구성된 생도대대가 급속도로 남하하던 북한군 제3사단을 상대로 백병전까지 벌이며 치열하게 맞서 싸웠던 전투인 만큼 더 뜻깊은 발굴 작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부대는 과거 치열했던 전장에서 산화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사단 내 장병을 대상으로 유해 발굴 현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천시 교육지원청과도 협조하여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호국 현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K방사는 K9 자주포와 FA-50, 레드백 장갑차 수출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맞춤형 방산 육성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8일 방위산업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창원에서 방산원가제도 발전을 위해 방산원가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선 현행 방산 원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방사청과 업계의 상생 방안이 자유 토론식으로 논의됐습니다. 주요 참석자에는 방위사업청 관계자, 방산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창원시 방산 원자력 특보, 각 대학 회계학 교수 등 유관기관 인사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심포지엄은 방위사업청이 먼저 거시적 관점으로 4차 산업을 대비한 수출 중심 방산원가 산정 방식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어 방산업계의 의견이 제시되는 자유 토론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업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방산 원가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TV 인기 콘텐츠인 본게임2와 역전다방이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이른바 OTT 가운데 하나인 웨이브에 탑재됩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하는 국방홍보원이 국방TV 대표 프로그램 본게임2와 역전다방에 대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에 나섭니다. 본게임2와 역전다방은 오는 10일부터 각각 매주 금요일과 수요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웨이브는 드라마, 예능, 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같은 수준 높은 정보성 콘텐츠까지 더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게임2 역전다방과 같은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나 일반 OTT 이용자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서비스하게 됐습니다. 국내 유일 군사 전문 밀리터리 토크쇼 본게임2는 지난 2018년부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갖추기 위한 장병들의 노고와 압도적 전력 구축에 힘을 싣는 K방산의 우수성을 대중에게 알려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방위 산업 시장의 동향도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e스포츠 캐스터 출신 전용준 진행자와 유용원 국방 전문 기자, 원종우 과학 전문가의 활약 아래 첫 방영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조회수 1억 뷰 달성, 최고 조회수 200만 뷰 돌파, 평균 조회수 40만 뷰에 달했을 만큼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방TV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방송계의 밀리터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OTT 채널 웨이브를 통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는 9월에 폴란드에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3 MSPO가 열립니다. 국방TV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폴란드 현지에서 지금 K방산의 위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외에 또 세계 방위산업 트렌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전쟁살 총망라하는 교양 프로그램인 역전다방은 연예인 출신 허준 진행자를 중심으로 박태균 서울대 교수, 최승병 카이스트 박사,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 밀리터리 콘텐츠 전문가 이세환 기자 등 분야별 4명의 전문가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청자에게 각자의 풍부한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탄한 고정 시청자층을 보유한 국방TV 대표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부터 6.25 전쟁의 기념비적 전투였던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 등을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 국방TV의 인기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기로 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시청자와 함께하는 국방TV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웨이브는 이번 국방TV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앞세워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국방홍보원의 시사안보 영상교재인 그날 군대 이야기가 다부동 전투를 조명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웠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그날 다부동 전투의 이야기를 안승회 기자가 전합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시산혈해. 다부동 전투는 시산혈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될 만큼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힙니다. 살인적인 한여름 무더위 속 55일간의 격전, 북한군 3개 사단에 맞서 싸웠던 국군은 북한군의 8월 대공세를 막아내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냅니다. 국방홍보원의 시사안보 영상 교재인 그날 군대 이야기는 이와 같은 다부동 전투의 역사를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다부동을 사수하기 위해서 국군 1사단, 미 27연대와 북한군 3개 사단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북한군은 국군 1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328고지를 끈질기게 공격했습니다. 이곳에서 12일 동안 정상의 주인이 무려 15번이나 바뀔 정도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유엔 사령부는 다부동에 정말 어마어마한 폭탄을 투하하기로 합니다. P-29 폭격기 98대가 960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어요. 이때 폭탄 한 개 무게가 무려 400에서 900kg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은 다부동 전투의 경과와 함께 전투를 이끌었던 백선엽 장군의 리더십도 담아냈습니다.
내가 직접 선두에 서서 나설 터이니 나를 따르라. 만일 사단장이 선두에서 물러선다면 나를 쏴라. 이후 백선엽 장군을 선두로 한 국군 1사단은 돌격 작전을 펼쳤고 30분 만에 고지를 탈환합니다. 이러한 백선엽 장군의 리더십에는 참전 용사의 생생한 증언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면 갈 데가 없다. 백선엽 장군이 고지로 막 달려가니까 장병들이 뒤따라가서 붙들고 울면서 사기가 청천해가지고 공격을 시작하니까 임민군이 도망갔다고. 전략적 요충지였던 다부동에 대한 배경과 북한군의 공세, 한미연합작전 같은 자세한 전투 경과와 함께 6.25 전쟁에 대해 설명하는 백선엽 장군의 생전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2일 유튜브 국방뉴스 채널을 통해 그날 군대 이야기 다부동 전투 편을 공개해 장병을 포함한 국민 모두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뉴스 안승혜입니다. 8월 9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8기동사단 공병대대가 8일 차량 무사고 4,000일 기록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대는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차량 무사고를 이어왔고 이 기간 운행한 거리는 147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37바퀴 돈 거리와 같습니다. 공군 8 전투비행단이 8일 초급 간부들의 올바른 경제관 확립을 돕기 위한 금융 경제교육 초빙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연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올바른 급여 관리와 건전한 투자 방법, 각종 보험 상품 가입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공군 18전투 비행단이 7일부터 10일까지 대한적십자사 강원 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헌혈버스를 기지 곳곳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기지 방송과 인트라넷 홈페이지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군인 공제회가 8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최전선에 섰던 우리 군부대들의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공제회는 해군 2함대 사령부와 공군 16전투 비행단, 해병대 1사단 등 3개 부대에 각각 5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를 통과해 모레까지 전국에 많고 강한 비를 뿌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북상에 따라 오늘 강원 영동과 동해안,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는데요. 제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해상에서 시속 14km 속도로 천천히 북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도 강의 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 태풍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차츰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도 몰고 오고 있어 부산과 울산, 전남 해안과 제주에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무더위는 지속이 되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통영 앞바다에 근접하겠고요. 차츰 한반도 내륙으로 유입돼 북진하겠습니다. 모레까지 한반도에 많고 강한 비와 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이 23도, 대구는 26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원주가 28도, 부산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역대급 폭우와 폭염에 이어 제6호 태풍 카눈까지 한반도를 관통해 전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부가 서울 인근과 경기 동부 등 내륙을 수직 관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재난대책본부에서도 2단계를 발령하고 태풍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만큼 위력이 강하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9일 밤부터 10일 그리고 11일 오전까지 꼭 필요한 외출 이외에는 자제하시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태풍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참고해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